자, 보호 모형에서 전자 배치를 하는 방법. 어차피 전자가 궤도에 따뜻하게 따르는데 보호의 모형에서 이제 전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걸 이제 오늘은 오비탈까지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보호는 그 껍데기, 전자 껍질 번호들을 원래 1번, 2번, 3번 하면 되는데 영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KLM에서. 그래서 만약에 K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는 수소다. 아니, 수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K1 이렇게 하면 돼. 전자 한 개 있으니까. 헬륨 두 개다 그러면 K2 하면 되고. 자, 만약에 3번짜리 리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번 껍질은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 꽉 찬 거야. 그러면 K에 두 개를 채우고 그 다음 어디로?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L 껍질로. 이게 3번이거든요. 그리고 L은 그러면 몇 개까지 쭉 차면 되느냐? 8개까지 차면 돼. 그래서 2개, 8개, 여기는 더 차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8개까지만 채워. 3번 껍질도 8개까지. 더 찰 수도 있어, 저기서. 근데 288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그래서 K2 채우고 L 8개 채우고 그러면 더 있는 놈은 그 다음 KLM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보호에서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그리고 요 제일 바깥 껍질. 지금은 수소는 이게 바깥 껍질이래. 얘는 요게 제일 바깥 껍질이고 여기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거를 원자 가전자라 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또는 체외곽 전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리튬은 체외곽 전자가 몇 개?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놈도 KL 다 두 개 이렇게 채우면 N 껍질 이게 체외곽이지. 체외곽이 한 개 이렇게. 자, 이 원자 가전자 체외곽 전자를 찾는 게 사실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사실 보호를 하는 거야. 체외곽 전자가 나중에 어디서 중요하냐? 바로 그 화학 결합, 특히 공유 결합 같은 거.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할 때 이 원자 가전자 몇 개짜리냐 그게 중요한 거야. 뭐 이온 결합도 있고 이제 금속 결합도 있지만은 이제 제일 주된 그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그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원자가 체외곽이 몇 개인지를 이제 주기율표에서도 찾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찾아내야 돼. 자, 그런데 보호 모형은 저렇게 그냥 KLM에 하면 되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 궤도를 그냥 돌지 않아 전자. 이게 뭐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전자들은 원래 그 불확정성 원리라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사실. 특정 에너지를 가지긴 하는데 특정 에너지를 가진 채 그냥 무질서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전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그냥 여기 있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확률로 존재하느냐 확률 함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 존재 확률 함수로. 이 계산은 어려우니까 안 한다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확률 함수로 나타내는 것을 그냥 우리는 점으로 또는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 그래서 이 확률 함수로 나타낸 현대 모형이 바로 오비탈 이론이야. 궤도는 올빗이고 이건 이제 오비탈이다. 자, 근데 이 오비탈이 이제 그 여러 개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 용어로 표시해서 SPDF만 주로 다루는데 주로 SPD까지 정도만 다뤄. 많이 다루지도 않아. 그래서 오비탈은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저기 큰 껍질 있죠, 큰 껍질. 저거 말고 더 세분화해서 집어넣는 어떤 방이라 생각하면 돼.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야, 방.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가는 어떤 세분화된 방이다. 근데 전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그냥 여기 저기 도는 걸로 표현 안 하다 보니까 S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해, 구형으로. 실제로 뭐 동그란 그런 게 아닌데 구형 점을 막 찍어서 전자를 원래 표시하지만 그냥 구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P 오비탈은 R형 모형으로. 근데 R형 모양이 X축, Y축, G축 3개가 있어요. S는 그냥 한 개 있고 한 모양 9, 그냥 9 모양 한 개. 그 다음에 D는 모양 이상한 게 5개 있고 얘는 모양 이상한 게 7개 있는데 안 해,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책에는 D까지는 설명을, 그림을 막 줬을 텐데 몰라도 돼. 고등과정까지는 요 2개만. 그래서 9 모양인 S랑 R형 모양인 XY, G축의 존재하는 P 이런 오비탈들이 있다. 그래서 얘들이 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보통 너 책에 보면 이제 그림이 2종류가 나오는데 그냥 막 점을 찍어 나타내는 그림들이 있어. 전자가 조밀조밀하면 막 빼곡하게 그리는데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그 확률을 점으로 찍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점밀도 그림이라고 하는데 점으로 확률을 나타내는 거. 근데 이런 거보다는 그냥 90% 확률까지를 그냥 그 선으로 그려서 그냥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이런 거, 구모형처럼 90% 확률까지를 그냥 선으로 표시하는 선밀도 그림 이걸 이제 주로 쓰는 거예요. 다 확률 함수야.
근데 90%까지 그린 거니까 이 밖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안쪽에 90% 확률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s 오비탈 구모양이 그냥 이걸 그냥 그랬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들을 이제 그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데 이 밖에도 있을 수 있다. 90%까지만 선으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막 계산해서 하는 건 안 하니까 그냥 s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고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서 전자만 배치를 시키면 돼. 자, 이제 전자 배치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오비탈인데, 자, 오비탈 이론은 왜 이제 보호에서 자꾸 추가돼서 나오냐면은 보호는 그냥 1번 껍질 그 K, 2번 껍질 L 거기다가만 집어넣었어요. KNMN에다가. 자,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K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 두 개는 뭐 상관없는데 L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이 2번 껍질이지. 2번 껍질, L 껍질에 여기에 전자들이 8개가 딱딱딱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놈들의 에너지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거야. 저기 에너지가 좀 다르더란 거야. 그래서 전자들의 어떤 에너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야겠구나.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만들어진 개념이 오비탈이래. 그리고 이제 확률함수 뭐 더 계산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전자를 배치시키는 원리에서 그냥 L에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8개까지 하면 쉬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대신 얘들을 이해를 하려면 양자수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세분화시킨 게 이 오비탈 이론인데 이 오비탈 이론이 현대 그 역학 이론이기 현대 양자학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수 개념이 따라다녀. 자, 양자수 개념. 자, 양자수가 4개가 있던 4개가. 요걸 잘 이해하면 그냥 오비탈도 저절로 돼 그냥. 자, 양자수는 앞에서 우리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양자화돼 있다 그랬지. 불연속, 띄엄띄엄띄엄.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양자수에서 제일 주된 양자수, 주양자수를 저번에 보호 모형에서도 한번 나왔지, 그지? 자, 얘를 n이라 써요, n. 주양자수 n, 이게 바로 전자 껍질 번호지, 그지? 그냥 여기까지가 보호 모형이에요, 보호 모형. 그래서 껍질에다 번호를 붙인 1번 껍질 1, 2번 껍질 2, 그게 바로 주양자수다. 그리고 제일 주된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양자수야. 근데 보호 모형은 저것만 하면 돼. 하지만 금방 말했듯이 같은 2번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도 얘랑 얘가 에너지가 다른 놈들이 있다는 거야. 다른 놈들이. 그 다른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양자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호까지는 여기까지만 해도 옳지 됐었는데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양자수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방위양자수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양자수의 바로 이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양자수 이렇게도 불러. 부양자수. 그래서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이걸 L로 씁니다. L. 그래서 방위양자수는 어떤 방향성이 되는 건데 전자가 그 배치된 이 전자 껍질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저 보조적인 어떤 에너지를 더 가지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 오비탈에 매겨진 숫자들이야. 오비탈의 종류.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오비탈 확률함수로 그려진 이 오비탈이 결국 주양자수 제일 큰 껍질 안에 들어있는 작은 방이라 생각하면 돼. 전자가 들어가는 방. 그래서 수니까지 수를 매겨놨어. 그래서 S는 얼마냐? 바로 얘가 0이야. 0, 1, 2, 3 이렇게 하면 돼. 0, 1, 2, 3 이렇게. 그래서 S 오비탈은 숫자로 나중에 붙이면 0, P 오비탈은 1, D는 1 이렇게 숫자를 매겨놨다. 그걸 우리가 방위양자수를 해요. 오비탈의 종류, 전자가 들어있는 어떤 방의 종류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이 두 놈이 한꺼번에 결정해. 전자 가진 에너지를 이 두 놈이 한꺼번에. 자, 요거는 잘 기억해놔요. 전자 에너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M 플러스 L이 결정합니다. 보호 모형에서는 M만이 결정했다고 보고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는 방해양자수까지 더해서 결정이 돼.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 SPDF가 이제 그대로 숫자이기 때문에 SPDF가 0, 1, 2, 3 뭐 등등에 있는데 다른 거 안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뭐 특징 그런 걸 좀 더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한 개 더 내려가서 양자수. 자기 양자수가 돼 있어. 어떤 자기적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의 또 뭐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자기 양자수는 여기 L 부양자수 오비탈에서 또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전자들의 또 배치, 뭐 분포 이런 걸 또 그 차이를 나타내는 양자수인데 이게 그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 이거 부양자수 있지? 오비탈이 가지는 양자수를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개수를 세면 돼. 정수의 개수. 자, 뭘 세는 거냐면 S는 0이잖아, 그지? 0이면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0까지 개수 그냥 한 개. 됐지? 그냥 S는 0이니까 한 개였는데 P라고 P가 1이었어, 부양자수가. 근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정수 개수만 세는데 그럼 몇 개? 3개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D는 몇 개겠어? D는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몇 개? 5개. 그래서 S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한 개. 그래서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은 결국 S 오비탈은 한 개 존재하는 게 한 개. 근데 P 오비탈은 세 개야. 왜? 아까 X, Y, Z라고 했잖아. X축, Y축, Z축. 얘들은 5개. 그 다음 F는 7개. 이렇게 오비탈이 몇 개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자기 양자수야. 그래서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개수, 방의 개수가 된다. 방의 개수. S 오비탈은 무조건 방 한 개, 방 한 개. P 오비탈은 방 3개, D 오비탈은 방 5개. 그리고 그 자기 양자수의 개수에서 온 거다. 그리고 자기 양자수는 그대로 그냥 이 숫자들 그냥 자기 양자수야. P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플러스 이렇게 붙이는데 이걸 묻지는 사람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개수지만은 자기 양자수가 얼마냐 물으면 이게 다 그냥 자기 양자수예요. 얘는 0이고 S는 0이니까 한 개. 여기도 0 써놓고 해야 돼. 그래서 한 개. 그래서 0 한 개, 3개 이렇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표시할 때는 다 방이 중요해. 방이 몇 개냐? 왜냐면 거기다 전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갈 전자가 가지는 마지막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스핀 회전. 자, 모든 전자는 돌아. 뱅뱅뱅 돌아. 스스로 자전을 해. 근데 자전할 때 시계 아니면 반시계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방향을 그냥 숫자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매겨놨어요. 시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스핀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2분의 1 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전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회전 방향. 자, 저 회전 방향은 나중에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오비탈이 이제 방이라 치면 만약에 이게 보통 이렇게 그려 이걸 어떤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오비탈만 S가 있다지. S 오비탈이 있는데 저기다 전자가 들어가는데 무조건 최대 방 하나에는 2개의 전자만 들어가요. 방 하나에는 무조건 최대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어. 1개 들어가기만 2개, 3개는 절대 못 들어가 오비탈 방 하나당은. 그래서 오비탈 1개당 무조건 전자는 최대 2개 들어간다. 요거를 원래 파울리가 또 이름 붙여놓고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또 이름을 붙여놨어. 베타 원리 3개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전자가 2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가냐면 무조건 스핀이 반대 방으로 들어가야 돼. 한 놈을 윗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놈은 무조건 아랫방향. 그러니까 회전방향이 반대인 놈이 들어간다는 거야. 절대 회전방향이 같은 놈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3개도 들어가면 안 돼. 그치? 3개 들어가면 반드시 두 놈이 같잖아, 방향이. 같은 오비탈 안에는 같은 방향이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해. 그치? 한 방에 2개 들어가고 스피는 반대로.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든 혼자 들어가도 되겠죠, 혼자. 그 스핀을 좀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든 2개 들어가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반대 방향으로. 이걸 파울리, 베타 원리. 자,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양자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껍질 번호,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오비탈이 바로 방해 양자수로 숫자를 매겨놓은 거 0, 1, 2, 3. 그리고 요거 개수를 따지는 게 자기 양자수. 그래서 항상 S 오비탈은 1개, P 오비탈은 3개, D는 5개. 방이 곧 1개, 3개, 5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S 오비탈은 방 1개니까 무조건 전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최대 2개 들어가겠지. 근데 얘는 방이 3개네? 그럼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최대 2 곱하면 6개, 그지? 얘는 몇 개? 10개. 최대로 들어가는 개수가 이게 또 정해져 있어요. 각 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몇 개 들어가느냐? 다 방 개수에다가 곱하기 2씩만 하면 돼. 방 하나에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지? 양자수. 자, 이걸로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돼. 그러니까 보호에서 했던 거를 이제 살짝 바꿔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자, 수저 같은 경우에
수소는 1번 껍질에 그 s 오비탈이 이제 첫 출발한 거. 그 순서가 무조건 SPDF인데 1번 껍질에 있는 S에다가 한 개를 넣으면 되지. 그래서 한 개를 넣을 때 1번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을 한 개, 그러면 한 개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헬륨은 1번 껍질에 S 오비탈에 두 개 하면 되지. 자, 1번 껍질은 S밖에 없어. 이 껍질, 그 껍질 번호 N, 주양자수 N이랑 L과의 관계는 무조건 N이 L보다 커야 돼. 이걸 계속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1번 껍질은 무조건 L이 작은 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은 게 S가 바로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밖에 없는데. S는 0이니까요. 그래서 1번 껍질에 P는 그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P가 1이잖아요. 1. 부양자수가. 큰 N에 작은 L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1번 껍질은 S밖에 없어. 그리고 두 개만 쳐면 끝이야. 우리 주기율표에서도 수소 헬륨 하면 그 가로줄 죽인데 그게 1층이 끝이야. 그냥. 그리고는 주기율표에서 리튬을 이렇게 바로 줄을 바꿔버려. 자, 리튬 3번 해볼까? 3번은 1층에 있는 S에 두 개 채웠지. 그지? 근데 얘는 3번 3개잖아. 한 개 남지.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2층으로 가는 거야. 2층. 2층에는 다시 또 S부터 출발하는 거야. 항상 S부터 출발하는데, 근데 2층은 얘가 N이 2니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0과 1이 가능하잖아. 0과 1. 그럼 0과 1이니까 누구야? SP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ES1 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한 개 더 있으면 ES2 채우면 되거든. 근데 한 개 더 있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EP로 간다. 1층은 S밖에 없지만 2층은 SP가 있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돼. 1층은 S, 2층은 SP, 3층은 SPD 이렇게. 그래야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지. 그래서 1번 껍질에는 S, 2번 kop질은 SP, 3번 껍질은 SPD의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한 개 더 있으면 여기 두 개 채우고 한 개 여기 채우면 되죠. 자, 득득득득 가서 1S2, 2S2, 이 P는 몇 개까지 채운다? P는 방이 3개라 했지. 그럼 몇 개까지? 6개까지. 그럼 꽉 찬 거지. 이게 딱 원자부터 10번까지. 네온인가? 10번.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더 차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전자 한 개 더 많네? 그러면 이제는 3층으로 가야 돼. 3번 껍질로. 또 3번 껍질 첫 출발은 누구야? 또 S야. 3번도 SPD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껍질 S에 1 이렇게 하겠지. 자, 또 두두둑 전자가 더 많다 그러면 1S, 2S2, 2P6까지 채우고 3S는 당연히 3S2 채우고 그 다음 어디로? 3P로 하겠지. 3P에 1, 2, 3, 4 해서 얼마까지? 또 6번까지 6개. 되지? 그럼 이게 몇 번이야? 이게 18번, 18개네. 자, 3층에는 SPD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까지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만약에 3D1을 채우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 순서로 쭉 가고 있잖아, 그지? 1번 껍질에는 S, 2번 껍질에는 SPD, SP, 3번 껍질에는 SPD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두두두두. 그래서 무조건 S는 그리고 2개 채우면 되고 얘는 6개 채우고 T는 10개까지 채우면 되겠지? 방이 1, 3, 5니까. 그래서 두두두둑 채워서 지금 이 3P6까지 다 채웠으면 그 다음 전자가 더 들어오면 이제 어딜 채우냐? 3P 다음에 3D 여기 채우면 되는데 이렇게 채우면 안 된대. 왜냐? 요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전자를 채우는 게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채우는 거예요. 에너지 낮은 것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쭉 채우고 있어요. 낮은 순서대로.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점 높은 놈을 나중에 채워야 돼요. 낮은 순서로 채우니까. 자, 근데 그 에너지를 이제 비교를 다시 하는데 3D가 있지, 3D. 근데 요거 다음에 이제 4층에도 S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얘는 3 더하기 D의 숫자가 블루가 얼마? D의 부양요소 얼마? SP, DF가 숫자를 매겨놨잖아. 0, 1, 2, 3. D는 얼마야? 2야, 2. S는 얼마야? S는 0이야. 더하면 얘는 5고 얘는 4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더 크면 에너지가 더 커. 그러면 걔를 나중에 채운다고. 우리는 에너지 작은 놈부터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3번 껍질에 있는 오비탈인데도 얘를 먼저 채우지 않고 누구를? 4S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P6 다음에는 4S1. 그 다음 도움에는 4S2까지 채우고요. 그 다음 다 차면 3D를 채우고요. 3D 1, 2, 3, 4에서 10개까지. 요것만 알면 돼. 이 뒤에도 있겠지만 뒤에는 뭐 잘 묻지도 않아요. D에 혹시나 묻더라도 요것만 알면 돼. M 플러스 L. M 플러스 L. 뭐 5층에 D랑 6층에 S 누가 더 크냐? 마찬가지로 이거 더해주면 돼. M 플러스 L로. 그래서 작은 것부터 채우는. 이렇게 작은 놈 순서로 채우는 거를 원래 싸움 원리라 그래.
당연히 쌓는 거니까 전자를 채워서 쌓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낮은 순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3D랑 4S는 에너지가 뒤바뀐 예외적이거든요. 4번 껍질인데도 먼저 채워야 돼. 됐지? 그래서 아까 전자를 채우는 거를 288만 하라고 그랬어. 288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원자들은 288만 따지면 돼. 자, 왜냐면 1층에는 2개만 채우면 되지. 그 다음에 2층에 요거 다 채우면 8개잖아. 8개. 2개, 6개에서 8개. 그 다음에 3층은 원래 이거 채우고 D까지 채우면 18개거든. 근데 얘를 안 채우고 4S를 먼저 채우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8개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4S2까지만 주로 다뤄. 고등학교에서도. 4S2 이상 되는 그 큰 놈들, 여기 들어가는 놈을 원래 전이 원소라 그래. 요 이자가 다를 이자야. 성질이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안 배워. 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어. 그래서 3D를 채우는 놈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더 높아서 나중에 채운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S2까지 요 정도만. 이 안에 우리가 배우는 물질도 뭐 웬만한 거 다 들어있어 어차피. 자, 됐지? 근데 오비탈도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나중에 이제 뭘 따지려고 하는 것이냐? 마찬가지 원자 가전자를 이제 따져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자 가전자. 1s2, 2s2, 뭐 EP3 이렇게 이런 놈이 있더라. 누군지 몰라도 그지? 자, 얘 원자 가전자 몇 개다? 원자 가전자 몇 개? 원자 가전자는 최외각 전자. 제일 바깥에 있는 3개가 아니고 요 껍질 2번 껍질이잖아요. 2번 껍질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에 몇 개? 5개. 조심해. 껍질로 따진 거 원자 가전자는 오비탈로 따진 게 아니다. 오비탈이 아니고 껍질로. 그래서 얘는 5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주기를 비해서 15족이야. 15족. 그 족수라 불러. 원자 가전자가 나중에 주기를 비해서 세로줄인 족수야. 족수. 그 세로줄. 그래서 몇 쪽이냐 나중에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합이 중요하고. 그래서 원자 가전자를 찾는 게 일단 기본이고 배치를 막 시킨 다음에 그리고 원자 가전자가 같은 놈들이 결국은 원자 가전자가 이게 같은 족수면은 결국 다 비슷한 성질에 화학적으로 그 원리 이제 나중에 좀 배우게 돼. 자, 그리고 지금은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배치할 때 이제 한 개 또 원리가 있어. 에너지 낮은 거부터 당연히 채워야 되고. 자, 전자를 채울 때 만약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그 3개 있다 했잖아요. p, x, y 3개. 그래서 p 오비탈은 방을 이제 3개를 그려 이렇게. 그래서 1s2를 채운 다음에 전자를 이제 2개를 그냥 이렇게 채웠어. 그 다음에 여기 전자를 채우는데 만약에 2개가 지금 더 들어가서 채워진다. 그러면은 2개를 채울 때 이렇게 채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채울 수도 있지. 한 방에 2개를 먼저 채울 수도 있지만은 방이 어차피 3개 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울 수도 있겠지. 여기는 다 채워. 자, 이거 1번, 2번 누가 더 좋겠어? 한 방에 2명 되는 게 좋아? 아니면 각방 쓰는 게 좋아? 각방이 좋지. 왜냐면 전자는 음의 전기거든 어차피. 음의 전기는 서로 무슨 힘? 미는 청력이 발생해. 그래서 어차피 같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들어가면 약간 불안정해져. 그래서 이게 더 안정해. 자,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각방에 한 개씩 홀 전자를 많이 채우는 거예요. 홀 전자. 각방을 쓰게. 그래서 홀 전자를 많게 채우는 게 더 안정하다. 이거를 훈트의 규칙을. 훈트가 또 이름 붙여놨어요. 그냥 훈트 규칙. 사람 이름은 좀 까먹어도 돼 나중에. 스핀 반대로 2개 들어가는 건 파울리 베타울리. 홀 전자를 먼저 많게 채우는 게 안정하다. 그거는 훈트 규칙. 그리고 에너지 낮은 것부터 쌓아오는 게 싸움 원리. 이게 뭐 다 기본적인 오비탈 이론대 배치하는 방법이야. 배치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걸로 나타난 어떤 막 구체적인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하진 않아. 거의 다루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다 보호 모형으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